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지금의 검찰이 하얀 걸 까맣게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하기 전에 곧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주어에 본인 이름이 없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하니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누가 영장을 발부해주겠냐. 한 장관의 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법률가인데 마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혐의 결정은 그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혐의 결정은 오로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판결하는 것과 검사가 판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성남 FC 원금역을 무혐의를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 법적인 용어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요건이 있는데 범죄 상당성 외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화예요. 엔드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속될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독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위에 뭐가 있냐면 법원이 있어요. 예. 그다음 또 누가 있냐면 공수처가 있다고요. 지금 검찰이 독재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공수처에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 다 공수처로 넘겨라. 예. 공수처법에는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한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예. 검사가 독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1995년에 뭐가 또 개정이 됐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검사가 영장을 아주 엉터리로 쳤다, 청구한다. 그러면 판사 앞에 가가지고 또박또박 제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혐의를 갖다 벗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뭐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예. 떳떳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뭐 1시간 넘게 했던 그 얘기를 영장 실심사를 받고 판사 앞에서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기각할 것이다. 이게 한 장관 얘기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지만 고민정 의원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할 때 야당 대표라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얘기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어떻게 좀 봐가지고 예.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뭐가 핵심이냐면은 구속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고 그 구속의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구속영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느냐? 뭐 이메일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공문도 있고 관계 그 당사자들의 공범들의 증언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가지고 검찰이 내놓는 증거를 또박또박 반박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대장동 건만 관련해서도 예.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구속영장 나왔잖아요. 지금 정진상, 김용 다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성남 FC 건만 관련해도 두산건설 대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성남의 팀장도 기소가 됐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그 맨 꼭대기에 있고 최종적인 결정적인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독재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화면에 좀 준비했어요. 실제로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색깔이 다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 뭐 정성호 의원의 뭐 여러 그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구치소를 찾아가서 했던 말 뭐 이런 거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근데 이 구속영장 적시된 이 내용과 야당 대표라서 구속했다 이 대표 주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되게 인용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뭔가 텍스트를 읽을 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잘 보이는 게. 그러면 댓글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잘 보입니다. 그냥 막 올라가도. 왜냐하면은 그게 잘 보이는 게 좀 이게 눈에 띄는 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눈에 띈 건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어쨌든 증거인멸 아니면은 증거인멸 교사 뭐 아니면은 이를테면 진술번복 종용 뭐 이런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서 저거가 더 크다라고 조금 보는 검찰이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서로 이제 좀 강조하는 방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는 야당 대표 얘기가 눈에 뜩 띄니까 그걸 강조하기로 했는데, 근데 엄연히 달라요. 영장에 그런 내용이 뭐 야당 대표로서 구속했다. 물론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얘기는 이제 맥락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은 떳떳하다면 판사 앞에 가면 된다. 그러면 100% 발부 안 될 거다. 본인이 얘기한 주장대로라면. 한동훈 장관 말고도 그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말은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크고 넓어서 저에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노자의 책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의 그물이 워낙 커서 선한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철저히 하면 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검찰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최근에 곽상도 의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사건 재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이제 무죄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성과로서 검찰이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라. 그리고 팩트를 정확하게 밝혀내라. 그러니까 이원석 그 총장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꼼꼼하고 또 이 수사의 완벽을 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것과 달리 속으로는 굉장히 외유 내강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검찰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예전보다는 속도감이 좀 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뭐 다지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3쪽이잖아요. 그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고전을 인용한군요. 저 이원석 검찰총리의 저 얘기.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놓치는 법이 없다.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 뭐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겨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취재진의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자진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반박을 묶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출석 3번 하셨던 것처럼 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예 뭐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평화 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뭐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이걸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한 장관 얘기인데 이 대표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막으려면 담장도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된다. 영장 실질심사 나가고 그러니까 국회 체포동의안 혹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거 보면 마치 무슨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검찰도 가서 법원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떤 피의자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적 원칙이에요. 이게 피의자가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 재판이야 기소돼 재판 가게 되면 열심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바로 엊그제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있죠. 예. 2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됐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작 수사요, 먼지떨이 수사요, 먼지를 만들어내는 수사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법원에 나가서 얼마든지 얘기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헌법적 원칙을 들고서 법원을 설득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거 본인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데 그걸 마다한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당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한다. 왜냐? 포기할 거였으면 대선에서 진 이후에 곧바로 명분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개항에도 출마 안 했을 거고 당대표도 곧바로 이렇게 바로 출마하거나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이제 와서 실질심사를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 또한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했고 현역 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 안 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다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는 게 차라리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이거에 대해서 뭐 노동현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이었나요?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이 과도한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조금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일종의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금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은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워딩에서 많이 그런 인식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좀 강하게 맞서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 정권의 지금 타도의 대상으로 좀 이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차가 좀 극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아마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다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할 거다. 왜냐? 뭐 이미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개항을에 출마한 것부터 그 방탄의 시작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부결이 돼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국가 권력의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이 대표의 여러 키워드, 단어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저 1시간 넘는 기자회견 중에 저 오랑캐라는 단어가 기회에 좀 들어와서 물론 비유지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쌍방울 대백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쌍방울하고 대장동이 이제 뇌물죄, 그다음에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 소환되고 또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 변호사께서 직접 신조어를 만드신 겁니까? 대백정이라고요? 아니 그냥 전묘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랑캐가 불법적으로 침략을 갖다가 한다. 제가 이제 오랑캐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 미개인 야만인, 뭐 아까 야만의 시대란 말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검사들은 조금 황당한 걸 넘어서 웃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검사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의 임관을 갖다가 한 건데 그런 자기들을 보고 하고 미개하고 야만인 그런 오랑캐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다. 그게 좀 웃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검사가 오랑캐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검사가 오랑캐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오랑캐를 사칭했었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참 난해한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갖다가 오늘 쓴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랑캐 표현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와 함께 저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을 대백정이라고 신조어까지 만드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혐의가 남았는지는 저희가 외우고 싶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게요. 남은 혐의가 이른바 대백정 뭐 말고 뭐 대북송금 의혹도 있고 남은 혐의가 많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 말을 기자회견 쭉 보니까 뭐 당대표 일부에서 나오는 사퇴 얘기에도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대장동 의혹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또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영장을 계속 청구하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부결할 건지 이게 앞으로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다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해줬던 여러 가지 뭐 앞에 조어가 이게 한 8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대하소설 8개를 쓸 정도의 저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사건은요 대부분 사건은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지수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한테 문제를 삼기보다는 전 정부의 검찰한테 또 전 정부의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 한지는 뭐 불명합니다만은 뭐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보면 워낙 사건인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와 그다음에 사람과 지금 이미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관련자들도 지금 뭐 수백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3분이나 됩니다. 워낙 많습니다. 자,
자, 그런 사건을 지금 본인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이지, 이게 검찰이 지금 뭔가 지어내서 소설을 만들어내셔 픽션을 만들어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길을 가야 되지만 검찰로서는 본인의 직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 또 정자동 호텔 사건,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아마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쌍방울 관련된 대북 송금이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권노갑 그 상임고문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부결로 막지만 다음번에는 선당우사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20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3건이 있습니다. 부결된 게 노웅래 의원 1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인이 부결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재명 대표가 부결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볼지, 그래서 민주당 내 원로도 또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에 오랑캐의 침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 속보는 아닌데 좀 새로운 자막이 눈에 띄어서요. 검찰이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듯합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정상적인 사법 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는 말이다. 그리고 사법 절차 신뢰성 깎았다. 심하게 부적절하다. 아까 정 변호사께서 그 오랑캐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좀 자괴감을 느낄 거다라는 취지의 말하셨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정당한 법 집행을 폄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원석 총장도 뭐 중국의 고전까지 인용을 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당당함,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맞받아친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가볼 텐데요. 그런데 글쎄요, 뭐 조금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